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조차 그것을 느낀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해도 가슴을 조이고 생각을 빠르게 하며 숨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긴장,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고 또 어떤 때는 내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생겨난다. 너는 그것을 통제하려 애쓴다.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곧 순환이 시작된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해하는 자신에 대한 고통, 그냥 괜찮아질 수 없다는 죄책감. 사람들은 이것이 고쳐야 할 문제이며 내게 무언가 잘못이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틀렸다면 불안이 결함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깊은 어떤 것의 증상이라면 이 영상에서는 마음을 길들이기 위한 호흡법이나 생산성 목록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듣게 될 내용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너를 괴롭히는 안절부절 못함이 사실은 교정해야 할 실수가 아니라 의식이 보내는 정당한 외침, 들려줘야 할 메시지일 수 있다는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알란 와치는 안전에 대한 욕망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다. 감정적 안정을 보장하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불안이 바로 삶이 무상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데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너는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미래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라. 너는 무엇을 피하려 하는가? 실패, 고통, 버림, 죽음, 무엇이든 간에 불안은 불확실성 앞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다. 여기서 생물학이 등장한다.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신경과학자 중 한 명인 로버트 사폴스키는 그의 저서 왜 얼룩말은 궤양에 걸리지 않는가에서 오늘날 우리를 소모시키는 스트레스 시스템이 본래는 생존 도구였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뇌는 사바나에서 포식자와 같은 실제, 물리적 위험에 반응하도록 형성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포식자는 휴대전화, 알림, 이메일, 생각 그 자체이며 경보는 계속 울린다. 너는 미쳐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현대 세계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원시적인 몸을 지니고 살고 있을 뿐이다. 내 뇌는 사자가 너를 사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근육 긴장, 심박수 증가, 호흡 곤란으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 반응이 매일 반복되면 방어 메커니즘으로 의도된 것이 내부 감옥이 된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다. 만약 내가 그것과 싸우는 것을 멈춘다면, 만약 불안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배우고 그것을 실수가 아니라 인간성의 정당한 반영으로 본다면 이 영상은 스스로와 싸우는 데 지친 너를 위한 것이다. 치료, 명상, 약물, 도피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내면의 공허가 커지는 것을 느끼는 너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파고들 것이다. 불안을 한 번도 보여진 적 없는 방식으로, 거울로, 증상으로, 어쩌면 스승으로 바라볼 것이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무언가가 바뀔 수도 있다. 쉬운 답을 기대하지 말라. 하지만 진실과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안도보다 더 가치 있는 명확함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말해보라. 준비가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 이후로 너는 불안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안의 지혜에서 알란 와츠는 현대 존재의 가장 불편한 진실 중 하나를 제시한다. 우리는 안전에 집착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 상태에서 산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집착 자체가 불안의 근원이라는 사실이다. 미래를 통제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보장하려는 바로 그 욕망이 우리를 공포와 마비의 소용돌이로 던져넣는다. 와치는 현대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사이에 끼인 유령처럼 산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항상 앞을 향해 자신을 투사하며 위험을 예측하고 안정을 보장하며 혼란을 피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을 소홀히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현실의 구조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확실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좌절 상태에 산다. 자연은 변화, 흐름, 무상함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형된다. 너 자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계획, 목표, 통제라는 환상적 구조에 집착하며 이것이 불가피한 것을 막아줄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바로 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우리가 불안이라 부르는 긴장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불안은 마음의 실수가 아니라 삶이 예측 가능하다고 가장하며 살려는 부조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허, 침묵,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직업관계, 종교, 오락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어떤 구성물도 우리가 찾는 안전을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변하며 모든 것은 죽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진다. 그는 이렇게 쓴다.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모순된 욕망이다. 네가 안전하다고 느끼길 원할 때 너는 이미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것 자체가 불안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불안은 현실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려는 우리의 헛된 시도에서 나온다. 우리는 파도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서핑을 배워야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하는 우주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사는 것을 멈춘다. 실제로 와치에 따르면 삶을 계획하려 할수록 오직 현재 순간에만 존재하는 진짜 삶과 더 멀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있다. 지금에 저항하는 한 해방은 불가능하다. 존재의 불안정을 깊이 받아들일 때에만 마음은 이완되기 시작한다. 이 맥락에서 불안은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사라지며 도피가 아니라 항복을 통해 녹아내린다. 그렇다면 불안의 뿌리가 현재의 살기를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면 몸을 바라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끊임없는 경계 상태가 단순한 정신 패턴이 아니라 생물학에 깊이 새겨진 것이라면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탐구할 것이다. 이 콘텐츠가 이해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달라. 응원해. 감사한다. 알란 와츠가 현재의 살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실존적 심연을 드러낸다면 로버트 사폴스키는 우리를 또 다른 이퀄리 불안한 차원으로 데려간다. 바로 몸살과 신경계이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것은 충격적일 만큼 명확하다. 불안은 단지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생물학적 유산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왜 얼룩말은 궤양에 걸리지 않는가에서 사폴스키는 훌륭한 도발로 시작한다. 왜 얼룩말 같은 야생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궤양에 걸리지 않는 반면 스트레스 받는 인간은 걸리는가? 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동물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에 직면했을 때만 스트레스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사자가 뛰어오르면 얼룩말의 몸은 완전한 비상 모드로 들어간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심박수 증가, 도주를 위한 근육 준비. 하지만 위험이 사라지자마자 시스템은 꺼지고 몸은 균형으로 돌아간다. 이제 너와 비교해보라. 너는 어떤 포식자에게서도 도망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내 몸은 그렇게 행동한다. 침대에 누워 회의 관계의 끝, 실패의 가능성, 부모의 죽음, 자신의 무의미함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빨라지고 숨이 가쁘며 땀이 나고 근육이 긴장되고 불면에 시달린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부분은 이 순환이 매일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된다는 것이다.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경계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험이 지나갔다는 안도의 순간을 결코 갖지 못한다. 사폴스키는 고도로 정교한 인간의 스트레스 시스템이 즉각적인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상적인 것들, 사회적 기대, 감정적 불안,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실존적 딜레마를 다루는 데 사용하도록 탈취해왔다고 보여준다. 그 결과 신체는 단락되고 이 붕괴는 소화 문제, 탈모, 호르몬 불균형,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성기능 장애, 우울증과 같은 내장적 형태로 표현된다. 그리고 더 많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예측의 힘이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실제 위협 앞에서만 스트레스를 느끼는 반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다. 사폴스키는 문제에 대한 단순한 예상만으로도 스트레스의 생리적 연쇄 반응이 촉발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당신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집에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재난을 상상하기 시작하면 몸은 이미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령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고 생각에 공격당하며 현대 세계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생물학에 지배당한 채 살아간다. 우리는 화면, 마감일, 실존적 압박 속에 사는 수렵 채집인의 후손이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단 두 가지 명령만을 이해한다.
생존하거나 죽거나. 사폴스키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한다. 문제는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 아닌 이유로 매일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물학적 뿌리를 이해하지 않는 한, 불안을 약함이나 규율의 부족으로 취급하는 한, 우리는 인위적인 환경 속에서 왜곡된 자연적 메커니즘인 무언가에 대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처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이 진화의 산물이자 현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우리의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 미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생물학적이고 철학적인 기능을 가진다면 어떻게 그것을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신호로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이 불안을 어떻게 의식에 대한 초대장으로 볼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잔혹한 역설에 직면해 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커지며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큰 마비 상태에 빠진다. 앨런 와츠가 말한 진보로 위장된 불안의 시대. 통제를 숭배하지만 두려움 위에 기초를 세운 문명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결코 우리 손에 있었던 적 없는 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 와츠는 이 현대적 붕괴가 마음에서 시작되어 신체, 문화, 그리고 서로 관계 맺는 방식 전반으로 보이지 않는 전염병처럼 퍼진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획, 목적,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하고 생산적이며 안정적이고 감정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고 배운다. 동시에 이러한 약속들로는 지탱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삶은 변하고 세상은 위기에 빠지고 사람들은 떠나며 몸은 병들고 혼돈이 침입하고 갑자기 안전해 보이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녹아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더 많은 통제를 시도하기 위해 달려간다. 목표를 세우고 기법을 찾고 구루를 따르고 강박적인 루틴과 자기개발 철학, 동기부여 연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두려움을 잠재우려는 절박한 시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와츠의 말처럼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 할수록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빠져나간다. 불안은 이 투쟁의 불가피한 반영으로 나타난다. 무상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마음과 불가능한 명령에 복종하려다 무너지는 몸. 로버트 사폴스키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 비극을 강화한다. 그는 우리의 스트레스 시스템이 단기적인 사건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신체는 지속적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시스템이 몇 달, 몇 년 동안 매일 활성화되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위협이 오직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답은 간단하다. 붕괴.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붕괴다. 세포는 조기에 노화되고 인지 기능은 저하되며 면역 반응은 손상된다. 불안한 마음은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온몸을 병들게 한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부분은 이러한 신호들 앞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를 탓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불안을 약함으로, 스트레스를 균형의 부족으로, 의지력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진실에서 멀 수 없고 이보다 더 파괴적일 수 없다. 와츠와 사폴스키는 한 가지 중심적인 지점에서 의견을 같이 한다. 심리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삶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고통을 만든다. 그리고 이 고통은 만성적인 불안, 실존적 소진,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허함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저항을 멈춘다면 어떨까? 불안과 계속 싸우는 대신 그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 이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질병이 아니라 무언가가 변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몸과 마음의 언어라면 어떨까? 이것이 다음에 이야기할 주제다. 그리고 만약 불안을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신의 정신, 몸, 심지어 역사까지도 당신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로 이해해야 한다면 어떨까? 깊이 관찰될 때 불안은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증상으로 드러난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내적인 무언가의 반영이다. 그것은 당신이 사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울리는 경보다. 외적인 삶이 의무, 가면, 기대의 대본을 따르는 동안 내적인 진실은 진정성, 멈춤,
의미를 요구하며 비명을 지를 때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과 진실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다. 앨런 와츠는 이를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보았다. 그에게 심리적 고통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정체성을 유지하려 할 때 발생한다. 우리는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통제되고 강해 보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쓰듯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며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붕괴로 가는 완벽한 처방이다. 와츠는 불안을 우리가 진짜인 모습과 우리가 가장하는 모습 사이의 마찰로 제시한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계속 살 수 없다는 잔혹한 상기다. 다른 한편에서 사폴스키는 이 붕괴의 생리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그는 스트레스 안에 지능이 있으며 진화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경고하며 준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무시되거나 억압되거나 왜곡될 때 이 동일한 시스템은 당신을 해치기 시작한다. 불안은 적응적인 것을 멈추고 자기 파괴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주목하라. 이것은 불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귀 기울이기를 멈추었기 때문에 동맹으로 이해하는 대신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떠오른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것을 부정하는 대신 판단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단지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떨까?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 감각과 함께 현재에 머무르는 것. 왜냐하면 바로 이 급진적인 주의의 상태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불안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지배할 힘을 잃는다.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고통이 성장을 알리는 전령일 수 있고 두려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현존, 명료함, 변화로의 초대일 수 있음을 인식하라는 의미다. 이 맥락에서 불안은 소외의 반대이며 각성의 시작이고 각성은 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도구가 필요하다. 몸을 바탕으로 한 실천 현존이 필요하다. 다음 부분에서는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과 다시 연결되고 몸으로 돌아가 마음이 필사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안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불안은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지만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 여기 지금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우면 녹아내릴 수 있다. 지금 들은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이 있다면 내 전자책 비언 더 샤도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융의 핵심 사상을 풀어 설명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이제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변혁적인 움직임을 할 때가 왔다. 머리를 떠나 몸으로 돌아가는, 왜냐하면 예측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사고의 순환에 갇혀 사는 동안 불안은 당신의 부재를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마음만으로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치유할 수 없다. 내려가야 하고 돌아가야 하며 다시 연결해야 한다. 앨런 와츠는 삶의 비밀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단순한 자기계발 문구가 아니라 실천에 대한 부름이었다. 와츠는 인간의 마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다 지쳐버리는 이유가 현실에 현존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현존은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훈련이며 규율이며 자명한 것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다. 바로 여기서 생물학이 장애물이 아니라 동맹으로 등장한다. 로버트 사폴스키는 단순하지만 피상적이지 않은 행동들, 예를 들어 의식적인 호흡 속도를 늦추기, 신체를 움직이기, 잘 자는 것, 휴식을 허용하기, 감정을 표현하기, 안전한 유대를 기르기 같은 것들이 생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은 불안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잃어버린 균형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해독제의 일부다. 예를 들어 깊은 호흡은 단순한 이완 기법이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재프로그램하는 방법이다. 숨을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하면 위험이 지나갔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게 되고 뇌는 생존 모드를 비활성화하기 시작한다. 사폴스키는 이러한 실천이 만성 스트레스의 주요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더 깊고 급진적인 것이 있다. 관찰이다. 불안이 파도처럼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통제하거나 피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저 느끼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이것이 반응적 순환의 끝의 시작이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정서 조절이라고 부르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지만 와츠라면 현실에 대한 항복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는 당신이 감정을 지배해서가 아니라 포용함으로써 감정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다. 현존이란 미래에 대한 강박에 저항하는 것이며 다음 단계, 전의 인생 전체를 해결하려는 중독을 끊는 것이다. 그것은 몸으로 지금으로 숨소리로 의자의 질감으로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 이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를 매일 다시 구축하는 과정으로서 불균형을 되돌리기 시작한다. 불안은 방정식에 몸이 포함될 때 줄어든다. 마음속에서만 살기를 멈추고 전체로서 존재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직접적인 경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왜냐하면 몸은 마음이 잊어버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삶은 한순간씩 일어난다는 것을,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더 깊은 계시로 이끈다. 만약 불안이 실수가 아니라면 몸과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정당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일지도 모른다. 다음이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할 것이다. 불안을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깨어나려는 무언가의 신호로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다음에 들을 내용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잠수의 끝에 도달했지만 어쩌면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진정으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이 영상 전반에 걸쳐 당신은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왔을 가능성이 큰 어떤 겉 불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마주했다. 이른 아침의 침묵 속에서 대화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괜찮아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는 그 불편한 존재.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항상 무엇이었는지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삶의 신호, 몸의 외침, 마음의 경고, 의식의 메아리.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다. 약한 것이 아니다. 결함 덩어리가 아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당신이 사는 세계와 당신이 지닌 역사와 현실을 부정하는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보이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와 일치한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사실 당신의 명료함, 당신의 민감성, 모두가 괜찮은 척할 때조차 옳지 않은 것을 감지하는 능력의 반영이다. 앨런 와츠는 우리가 내면을 고치지 않은 채 외부 세계를 고치려 한다고 말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불안의 위대한 초대일 것이다. 도피가 아니라 재연결로서 내면으로 향하라는 초대, 자신의 내적 공간을 되찾으라는 초대. 왜냐하면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서두름 없이 판단, 없이 가면 없이 느끼는 바를 듣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변하기 때문이다. 불안은 악당의 역할을 잃고 교사로 변하기 시작한다. 사폴스키는 그의 과학적 정밀함으로 몸을 이해하는 것이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주었고, 와츠는 철학적 명료함으로 지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의 열쇠임을 드러냈다. 이제 이 두 가지 진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불안을 제거해야 할 바이러스처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숙해지고 더 온전하고 더 자각하며 더 현존하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다. 이것은 영상 하나나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여정이며 거짓을 풀어내고 조건화에서 벗어나며 정직하게 자신을 관찰하는 지속적인 작업이다. 평생의 작업이다. 단지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사는 법을 불안이 가르치도록 허용하는 작업이다. 마침내 진정한 안전은 역설적으로 그것을 찾으려는 탐색을 멈추는 데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더 깊은 어떤 지점을 건드렸다면 알려달라 댓글로 무엇이 가장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부분이 계속 마음에 남았는지, 몇 대 년 전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해주었으면 했던 구절은 무엇이었는지 적어달라. 당신의 말은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 콘텐츠가 불안을 다른 빛으로 보게 도왔다면 채널을 구독해달라. 여기서는 심리가 가감없이 다뤄지고 철학이 몸과 만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영상이 이 과정을 계속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중요하다. 그곳에서 보겠다.